아무 생각 없이 듣는 방송 새날의 네버엔딩 스토리 203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와! 반갑습니다. 네, 우리 새가 날아든다의 유일한 비정치 쇼양 팟캐스트입니다, 여러분. 정치 얘기보다는 우리 일상에 있는 다양한 이야기들로 꾸며드립니다. 자, 저는 진행하고 있는 개그맨 김일희입니다. 제가 좀 부러운 게 보면은 우리 야수님 밑에는 표준어 구사자 써 있고, 예. 뭐 우리 마차님은 뭐 태용 청장 써 있는데 제 이름 밑에만 아무것도 없으니까 좀 허전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신청하세요. 하나 해서 저 20년째 신인 개그맨. SBS 공채 개그맨. 슬퍼서 못 보게끔. 슬퍼서 스포츠 터지게끔. 네. 부럽습니다. 뭔가 누군가 따라다니는 수식어라는 게 참 의미가 있는데, 두 분 거 볼 때마다 재밌어가지고, 나도 뭐 하나 있으면 좋겠다. 이 생각을 했는데. 저희 또 신청하시면 바로 적어드립니다. 그래요? 바로 해야 되네? 네. 바꾸고 싶을 때. 20년째 기대주. 네. 네, 20년대 바꾸고 싶으면 기대주. 언제든지 이야기하세요. 바로. 네, 여러분들. 실시간으로 바뀌니까 네. 유튜브 보시는 분들은 어떤 수식어가 들어가는지도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안타깝게도 우리 일단은 오사충기 님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오늘까지만 지금 굉장히 네. 공격적인 체중 감량을 하고 있어요. 뭐 많은 설이 있습니다. 뭐 휴가 네. 갔다는 설도 있고, 뭐 연애 중이라는 설도 있고, 원치 않는 결혼에 피해를 입고 있는 중이라는 설도 있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이혼 있더라고요. 소송 중이라는 소문도 있고, 뭐 많은 얘기가 떠들고 있는데, 뭐 다음 주 오면 다 물어볼게요. 네. 무슨 일인지 물어보고. 자, 그리고 이제 제 옆에는 우리 마차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마차입니다. 네, 우리 마차님, 저희가 이제 좀 바뀌었잖아요. 스튜디오가 지금 올 블랙으로 싹 바뀌니까 오늘 하얀색 옷을 입고 오신 우리 마차님이 다 빛이 나네요. 자세히 저희 보시면은 테이블포를 입고 계세요. 그 식탁보, 그죠? 예. 어머니들 좋아하는 거 구내식당. 있잖아요. 이렇게 그 손뜨개로 한 테이블포. 오늘 야수님이 보자마자 그 말하길래 내가 너무 빵 터져버렸어요. 우리 인정. 입으면서 약간 그 생각했죠, 그러면. 아니 못했는데 네. 너무 인정돼가지고. 네. 이거 약간 분위기가 좀 어떠신 것 같아요? 지금 저 이거 돈 많이 쓴 겁니다, 여러분. 네. 그러니까 검은색 천으로 싹 돌렸어요. 네. 돌려가지고 우리 인물에 좀 집중했으면 좋겠다. 예, 인물은 부족하지만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올 여름 남양 특집도 준비하고요. 그러니까 뭔가, 드라큘라 나올 것 같은. 야, 이 커튼 하나에 뭔가 좀 분위기가 좀 확 달라지는 느낌이 있습니다. 뭐 한 주 동안 어떻게 잘 지내셨어요? 에어컨 틀고 주무세요? 저는 요즘 관심사가 에어컨이잖아요. 뭔지 아시죠? 댓글이 안 봤어요. 뭐요? 자연에 덤비지 마라. 아니 근데 내가 정말로 무릎 꿇고 싶더라고. 자연에 더 이상 안 되겠다. 이건 안 되겠다. 올 근데 여름 심해. 네? 올 여름 심하다고. 심한데 네. 신이 나의 이 마음을 알았나 봐요. 비가 오더라고. 시원했어요. 어저께 너무 시원했어. 요즘은 밤낮으로 약간 그 서늘한 기운이 섞여 있더라고요. 네네네. 예. 약간 조금 8월에 내가 좀 진짜 바짝하고 있었거든요. 예. 근데 생각보다 조금 시원해가지고 좀 당황하고 있어요 요즘에. 그래서 그 아이스팩을 이마에 딱 대고 자는데 어딘 춥더라고. 이걸로 날씨는 알 수 있어. 이거 됐을 때도 이거 됐는데도 덥잖아요. 정말 더운 날씨고 이거 됐는데 좀 싸늘한데 이제 온도가 좀 내려갔구나. 이걸 느끼고 있거든요. 에어컨 틀고 주무세요? 아니 좀 며칠 껐다가. 껐어요? 예. 네. 엊그저께 또 너무 더워가지고 켜고 잤어요. 부러워가지고. 아니 근데 27도, 28도로 하니까. 네. 그게 왜 에어컨입니까? 그래도 24도 이상으로 갈 거면 에어컨을 트는 게 의미가 없죠. 그러니까 이게 너무 재밌는 게 뭐냐면 에어컨 있을 때는 이런 게 별로 안 궁금했거든요. 근데 궁금한 거야. 저 사람 에어컨 틀고 자는지 안 틀고 자는지. 그리고 나는 3층인데 더워 죽겠는데도 에어컨 안 틀는데 우리 1층 아줌마는 맨날 에어컨 돌아간단 말이야. 소리가 들려. 내려갈 때마다. 부러운 거야. 잠깐 에어컨 돌아가는 거 알죠? 예. 돌아가는 소리만 들어도 자꾸 쳐다보게 되고. 먹고는 사는구나 저 집. 그래서 내가 지금 조금 더 버틸지 한번 지켜봐 주십시오. 자, 그리고 우리 야수님 자리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야수입니다. 네. 우리 야수님 어떻게 요즘 한 주간에 또 잘 지내셨는지. 예, 저는 그 에어컨 끄고 잡니다. 네. 궁금했는데 선풍기는요? 선풍기를 에어컨을 끄고 선풍기를 틀어놓죠. 그러니까 요즘에 나 이제 그 부채질 하시는 분들 많이 못 본 것 같아요. 예전에는 어디 슈퍼 앞이나 보면 평상에 앉아가지고 아주머니들이 부채 이렇게 막 붙이면서. 요즘은 선풍기. 그러니까 네, 선풍기를 다 하시더라고요. 예전에는 그런 것도 좀 있었고. 아니 근데 너무 더우니까 네. 부채질하면 따뜻한 바람 때문에 그게 안 되는 것 같아요. 요즘 모기도 없잖아요. 그래요. 목이 너무 더우니까 모기도 더워서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렇구나. 약간 좀 이 날씨가 조금 쌀쌀해져야지 모기도 그때
전성기인가 네. 보죠.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 특별한 주제를 한번 정해봤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역주행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역주행 아시죠? 그 의미는. 예. 그죠? 근데 원래는 사실 우리가 운전할 때 다들 이렇게 정면으로 가고 있는데 혼자 이렇게 거꾸로 오시는 분 있잖아요. 굉장히 위험한 사람. 위험하신 예. 분이 이제 역주행이라고 하는데 요즘에는 이제 그 의미를 좀 다르게 많이 쓰잖아요. 뭔가 그 브레이브 걸스 때문에도 더 이슈가 됐지만 음악 차트에서 한참 밑바닥에 있다가 갑자기 빵 터져가지고 어느 날 막 정상급을 달리는 뭐 이런 거. 잊혀졌다가 묻혀있다가 갑자기 빵 터지는 거. 이럴 때 우리가 이제 역주행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래서 다양한 내 인생의 역주행도 괜찮고요. 그리고 뭐 대한민국의 역주행 뭐 등등 뭐 역주행에 관련된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순서는요. 그냥 오늘 그냥 정할게요. 제가 우리 야수님 예. 1번 하시고 제가 2번 우리 또 마지막 또 우리 마차님을 3번으로 기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버엔딩 스토리 203회 참 많이 했죠. 이번 주 주제 역주행 관련해서 제가 딱 바로 생각난 게 예. 음악 관련해서 예. 그러니까 저희가 제가 지금 방송 출연한 지 4년인가 5년인가 됐나? 그런가? 그 벌써? 정도 한 4년 정도 넘었을 겁니다. 4년 좀 넘은 것 저는 같은데. 그 야수님 처음 왔을 예. 때 방송 들었거든요. 예. 기억이 나요. 예. 어. 그러니까 새날 방송 출연하기 한 1년? 한 2년 전부터 그러니까 귀에 뭔가 이어폰을 꼽고 듣는 건 항상 팟캐스트였어요. 맞아, 그러니까 그 전에는 맞아. 항상 음악을 들었었거든요. 그렇죠. 저는 고등학교 때 그 헤비메탈에 거의 진짜 헤비메탈 병자였어요. 중고등학교 때.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나오는 대부분의 메탈 음반들은 다 하나씩 사서 들어보고 뭐 미국 것만 듣는 게 아니고 예. 전 세계의 헤비메탈 예. 음악 다 들었어요? 거기다가 그러니까 메탈리카 같은 네. 음반은 그러니까 메탈리카 음반 중에 블랙 스네이크라는 굉장히 유명한 음반이 있는데 그거는 3번을 샀습니다. 테이프가 늘어져가지고 3번을 살 정도로 그러니까 그 음악을 굉장히 열심히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군대 갔다 와서도 이제 항상 음악을 들었었는데 그 낙곰수를 계기로 해서 이제 팟캐스트라는 세계를 알고 난 이후로는 음악하고 완전히 담을 쌓게 된 거예요. 내가 의도치 않게. 그러니까 맞아요. 이게 뭔가 이제 귀가 노는 시간. 그러니까 이게 맞아. 공부하거나 일을 하는 시간이 아닌 때에 귀가 뭔가 좀 여유가 있는 시간에는 항상 귀에 이렇게 이어폰이 꽂혀 있고 그건 팟캐스트였단 말이죠.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는 이제 팝 음악도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고 뭐 가요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그때부터 또 라디오를 잘 안 듣게 되잖아요. 팟캐스트 들으면서 라디오하고도 좀 멀어지고. 그러니까 20대 때 한참 저도 이제 연애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아 진짜? 그래? 몰랐네. 이거 뭔가 제가 거짓말하는 기분인데. 그러니까 애기들이 가끔씩 그런단 말이에요. 할아버지들은 원래 할아버지로 태어나는 줄 알아요. 뭔지 알죠? 애기들이 그런다니까요. 할아버지는 원래 할아버지로 태어나고 애기는 애기를 태어나는 줄 알거든요. 야수는 그냥 솔로로 태어난 줄 알았어요, 저는. 아니구나, 있었구나. 예. 그렇게 할 때는 뭐 이별 노래 뭐 이런 거 듣잖아요. 네. 어쩔 수 없이 이제 브라운 아이드 소울 이런데 이제 뭐 커피 한 잔 뭐 벌써 1년 뭐 이런 거 막 듣고 그렇게 열심히 듣다가 이제 어느 순간 처음이라 그래 며칠 뒤엔 괜찮아 이거잖아요. 예, 맞아. 나얼 씨랑 많이 다르네요. 어느 순간 이제 팟캐스트로 넘어오기 시작하면서 정말 이렇게 그 가요하고는 음악이라는 것하고는 완전히 그냥 담을 쌓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 정필승 변호사가 그렇게 한다잖아요. 그 노동요로 팟캐스트를 틀어놓는다잖아요. 일을 할 때. 일을 할 때 옛날에는 라디오를 틀어놨다면 지금은 팟캐스트를 틀어놓고 일을 한다. 그런 것처럼 저도 이제 그렇게 지내다 보니까 완전히 원더걸스 이후로는 뭐 걸그룹 나오면 여자 나왔다. 뭐 이런 느낌이었지. 그게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어디까지 기억하세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소녀시대 알고.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기억하는 게 원더걸스하고 소녀시대. 그 위에는 잘 기억 안 나요. 그 이후로는 누가 누군지 거의 모르는 거예요. 포미닛. 포미닛까지. 포미닛은 제가 이렇게 데뷔 무대를 쉽게 오프라인에서 봤거든요. 너무 인상적이어가지고 편화 있는 팀이잖아요. 그 파워가
저 작은 아이들이 저렇게 한번 추고 나면은 한 달 몸살 걸릴 것 같은데라는 걱정이 들 정도로 너무 격렬하게 춤을 추길래 맞아. 좀 인상적이어가지고 기억하는데 그 외에는 모르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역주행의 요즘 그 가장 아이콘이 그거잖아. EXID 전에 이후로는 그 브레이브 걸스? 브레이브걸스. 예, 브레이브걸스가 그러니까 역주행을 시작하기 전에 네. 이제 우연히 인터넷 그 어떤 게시물에서 그 군인 장병들끼리 이렇게 굉장히 엄청난 긴 댓글을 이렇게 모아놓은 사연을 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브레이브걸스가 왜 안 뜨는지 모르겠다. 노래도 정말 좋고 사람들도 애들 그 멤버들도 착하고 하여튼 다 저 실력도 댓글하고 있는데 다르네. 내 댓글하고 달라. 예. 나는 왜 안 뜨는지 그러니까- 알겠다. 이렇게 많이 달리거든요. 전혀 다른 내용이 있었네. 근데 거기에 그러니까 나도 동의한다는 그 댓글이 계속 달리는데 다 공통점이 이게 군에서 봤던 그런 추억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더라고요. 데뷔 한 10년 정도 예, 됐다고 예. 그랬거든요. 그래가지고 궁금하더라고 갑자기. 그래가지고 음악 그 어플을 다운받아가지고 요즘 음악 어플은 뭐 월 9,900원, 월 8,800원 이렇지만 보통 첫 달은 100원이잖아요. 맞아. 예. 첫 달은 이거 100원이잖아요. 공감돼 있다. 이거 예, 공감돼 예, 있어요. 맞아. 그래서 첫 달은 100원이니까 그냥 원래 그냥 그 일본 그냥 간보기로 듣는 거 있잖아요. 일본식 하는 거. 이게 일본 듣고 나니까 노래가 괜찮은 것 같아서 다 들어보고 싶은데 그게 안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일단 회원가입하고 100원 결제를 했지. 그래가지고 브레이브걸스 검색해서 노래를 들어보니까 괜찮은 거예요. 노래 신나는데 괜찮은데? 그래가지고 그냥 이제 100원을 썼기 때문에 이제 한 달 후에 이제 그 해지만 걸어놓으면 되잖아요. 네. 한 달 동안 이거를 이제 본전을 뽑아야 된다 생각에. 맞아. 그때 막 다운 받을 것도 막 예, 다운 받고 그래야 예. 되거든. 이제 그 유재석 씨가 예능에 나와가지고 자기 자랑할 때 나 탑백기라고 하잖아요. 자기는 또 노래를 딱 들으면 이게 100위 안에 가는 곡인지 아닌지 딱 안다. 그래서 그 탑백기라는 게 이제 그 1등부터 100등까지 네. 그 그거 중요해요. 월간 순위, 뭐 주간 순위 이런 거 있잖아요. 중요해요. 그래서 그 왜냐면은 카페나 이런 데서 예. 100위권까지 그냥 아, 돌려버리거든요. 아. 자동방으로.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한 번이라도 계속 나와 100위권 안에 들어가야지 횟수가 완전 달라지는 거예요. 100위권 밖에 있는 거랑 안에 있는 거랑. 그러니까 이게 주간 순위는 너무 최신이니까 나는 봐도 모를 거다라는 생각이 월간 순위를 딱 봤는데 2등인가 3등에 블랙핑크가 있는 거예요. 나 블랙핑크 안다. 그래가지고 블랙핑크를 딱 노래를 플레이를 시켰는데 이거 제니 목소리인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블랙핑크 멤버 이름을 몰랐거든요. 그런데 내가 제니라는 이름 어디서 봤지? 근데 이 제니 목소리 같은데? 이거는 로제의 목소리인가? 자꾸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야 내가. 아유. 그래가지고 듣다 보니까 블랙핑크 그 노래가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래서 블랙핑크 앨범을 찾아가지고 그 첫 번째 곡부터 20몇 번째 곡까지 쭉 들어봤는데 노래 자체가 엄청 좋은 거예요. 그 블랙핑크 앨범이.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그 아이돌 그 그룹들 내가 딱 봐서 이 이름 본 적 있다 싶은 것들을 이제 이게 퍼담기 하잖아요. 100원 가지고 아주 많은 걸 하셨네요.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까지 음악을 듣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내가 귀가 노는 시간에 절반은 팟캐스트고 절반은 음악이에요. 그 후로 지금 몇 달 됐거든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이제 지금 그 친구들이 탑을 달리는지 안 하는지 난 몰라. 그런데 블랙핑크를 시작으로 해가지고 BTS도 마찬가지고 그 앨범들을 찾아서 그 앨범 단위로 쭉 노래를 들어보니까 진짜 노래가 좋은 거예요, 진짜로. 그래가지고 귀가 좋으시네. 그 구별을 하시네. 그 사실은 구별하는 것도 쉽지 않은 건데 그거. 그러니까 좋은 자는 예전에 그러니까 H.O.T가 우리나라 어떤 그 단체 그룹 원조 이런 거잖아요. 네, 아이돌 네. 1세대. 근데 그 당시에 이제 그 비주얼에 많이 투자를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한 2집, 3집, 4집 이렇게 갔을 때부터 이제 음악
퀄리티가 좋아지기 시작하거든요. 그 그 전까지는 그냥 춤하고 이 친구들이 어. 그러니까 시장에 먹히는지를 보자 던져보는 방식이지 이렇게 막 투자를 하는 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SM에서 나오는 그 팀들의 음악 수준도 엄청 높다고 하는데 제가 그런 귀가 있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정말 신나는 거야. 그냥 이렇게 별 생각 없이 그 듣기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제 플레이리스트에 있는 게 블랙핑크 브레이브걸스 이게 당연히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있지라고 있습니다. 있지. 예. 있지 노래 진짜 장난 아니고 신납니다. 그러니까 운동할 때 들으면 예. 이렇게 좀 오버하게 돼. 힘이 그러니까 나는구나, 이게 들으면서. 이게 런닝하면서 이렇게 뛰면서 딱 예. 노래 듣잖아요. 그러면 이 있지는 인트로에 이렇게 막 소리 지르는 게 나오거든요. 막 비명처럼 와! 막 이러고 뭐 이런 소리를 지르는데 그런 소리 딱 들리면은 갑자기 막 힘이 나가지고 원래 막 약간 그 오버하게 헬스장하고 되고. 잘 맞는 음악들이 예, 있어요. 예, 예전에 그 김현정 씨 음악 예. 다 돌려라 이런 거 있잖아요. 임팩트 있는 노래들. 예, 예. 힘나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가장 최근에 요즘 이제 뜨고 있는 탑 중에 에스파라고 있습니다. 요즘에 유명한 핫한 걸그룹들 많이 하시네. 그러니까 어떻게 생기는지는 모릅니다. 에스파파 아니고? 에스파 탁재훈 씨 그 말고. 그러니까 에스파도 그렇고 그러니까 어디 스파예요? 있지도 그렇고 어디 스파예요? 유명해요? 그러니까 예. 만약에 이 친구들이 에스파라고 사진을 보여주면 난 몰라요. 그냥 노래만 아는 거야. 그러니까 뭐 여자 아이들, 여자 아이들이라는 그 팀이 있어요. 아, 또. 예, 그 친구들 아니, 노래도 굉장히 여자친구 말고 여자친구 말고 또 있어요? 여자 아이들이라고 그 서울시 홍보대사입니다. 우리 진짜 그래요? 나이 먹은 예. 것 같다. 야. 서울시 홍보대사인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진 보면 모릅니다. 노래만 듣지. 그 그룹 중에 유일하게 그러니까 그러니까 멤버 얼굴과 팀을 같이 아는 건 BTS 정도죠. BTS는 시사뉴스에도 워낙 많이 나오니까 그리고 유퀴즈에도 한번 또 나왔었잖아요. 광고에도 많이 나오니까 예, 좀 예. 얼굴이 익은 예. 거죠. 그나마. 그래서 저 친구는 슈가다. 저 친구는 전국이다. 그 정도는 이제 알 수 있는데 나머지 여성 팀들은 지금도 이제 블랙핑크를 보면 누가 제니고 누가 로젠지는 모릅니다. 목소리는 구분하는데. 야. 아니 나는 그걸로 스트레스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나는 근데 왜냐면은 진짜 나도 똑같거든요. 못 알아봐요. 저도 못 알아봐요. 음악을 저도 그냥 이제 내가 좋아하는 장르가 이제 아이돌 음악보다는 전혀 다른 장르를 좋아하다 보니까 관심이 없어서 이제 얼굴도 저도 잘 모르고 이제 뉴스 기사에 나오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건 사고랑 얽혀 있는 연예인들은 잘 알아요. 근데 그거가 깔끔하게 살았던 연예인들은 예. 잘 몰라요. 예. 그러니까 제가 이 음악 이게 걸그룹 하는 이야기가 지금 저 혼자서 역주행을 하고 있어요. 그러네. 저 혼자서 지금 나도 예. 다 예전에 들었던 노래들 지금 듣고 있는 거잖아요. 그 특징은 얼굴을 모른 채로 음악만 듣고. 그래서 저는 이 중에 제일 좋아하는 그룹이 블랙핑크거든요. 그러니까 블랙핑크는 노래 자체가 누가 만든 건지는 안 찾아봤는데 진짜 괜찮아요, 노래가. 그리고 특히나 그 멤버가 4명이잖아요. 근데 4명이 목소리가 다 구분이 돼요. 괜찮은 거네. 목소리 색깔이 있다라는 건데. 보통 그 팀이 노래를 하게 되면 그러니까 요즘에 그 컴백한 누구지? 빅마마 같은 진짜 그 큰 그 목소리가 있는 정말 색깔이 다양한 사람이 아닌 이상은 이 자기 파트가 바뀌었을 때 바뀐지 느낌이 잘 안 오잖아요. 안 오죠. 근데 블랙핑크는 그게 정확하게 그 개성들이 엄청 잘 살아 있거든요. 그게 저도 가수들 중에서 제일 부러운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목소리 색깔이 뚜렷한 사람들 있죠. 딱 몇 마디 저는 해보면 그래서 저 사람이구나. 악동 하는 거. 뮤지션 굉장히 좋아해요. 맞아요. 악동 색깔이 뮤지션. 있어요. 예. 예. 그래서 혼자서 이 역주행을 하고 있고 또 혼자서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요즘 들어서 저보고 이제 살 빠졌다고 하는 사람들 되게 많잖아요. 근데 이게 다들 이렇게 다이어트 하냐고 물어보거든요. 근데 이제 난 대답이 그래요. 다이어트가 아니라 그러니까 다이어트가 목적이 되면 다이어트에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러니까 목적을 다른 데 둬야 된다. 뭐 예를 들어서 나는 앞으로 3년 안에 우리나라 100대 명산을 다 올라가 보겠다. 뭐 안 그러면은 뭐 나는 일주일에 2번 이상은
5km 이상을 뛰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목표를 두고 거기에 생활을 맞추다 보면 이제 부작용처럼 살이 빠지는 거죠. 아. 그러면은 야수님 세운 목표는 뭔데요? 그러니까 10km, 그- 10km 달리는 거. 거기 좀 아. 운동 달리는 예, 연습도 하고 예, 예. 계시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저는 현재 10km 달린다고 하기에는 이제 부끄러운 기록인데 보통 이제 달리는 사람들이 10km를 한 55분 정도 뛰면 이제 예. 초보자라고 해요. 근데 저는 1시간 10분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마라톤의 한 4분의 1 정도 되는 예, 코스인 예, 거잖아요, 예, 그죠? 예. 어. 그러니까 10km 거리를 55분 정도에 달리면 이제 초보 마라토너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아직 시작도 안 하는 거죠. 근데 갑자기 뛰고 싶어지셨어요? 요즘에? 그러니까 제가 이제 푸나님 덕분에 한 2년 전, 3년 전에 갑자기 이제 경쟁적으로 만보를 했던 적이 있어요. 우리 그 지하실에 있을 때 그때 시작한 게 지금까지 이제 계속 계속 만보 이상 걷다 보니까 이게 계속 걷다 보면 이쯤에서 좀 뛰어도 되겠는데라는 느낌이 옵니다. 오. 이게 이 정도 걸었으면 뭔가 뛰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저는 평생 저라는 사람이 달리기를 못 한다고 생각했어요. 달리기만 하면 몸이 어딘가가 아프니까. 그래서 나는 달리면 안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유튜브에서 이제 찾아봤죠. 이렇게 달리기 관련해서 쭉 자료를 이렇게 교육 영상들을 찾아보다 보니까 달리기도 기술이 있더라고요. 그걸 몰랐지. 그러니까 특히나 이제 착지하는 방법이나 이게 몸을 이렇게 다루는 방법이나 팔을 이렇게 관리하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영상에서 본 대로 따라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4km씩 뛰고 있더라고. 오. 그래 되는구나 싶어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기회가 있으면은 그러니까 걸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죠. 그러니까 뭐 이런 복장으로 있을 때는 달리면은 좀 불편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땀에 젖어도 괜찮은 복장이면 무조건 뛰거든요. 근데 그게 예전과는 다르게 그러니까 달리는 방법에 대해서 충분히 배우고 연습하고 나서 뛰니까 달리고 나서도 안 아픈 거지.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은 아직은 이제 1시간 15분, 10분 요 정도의 실력이지만 이게 한 55분 정도까지 가려면 계속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빠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살을 빼기 위해서 달리는 게 아니라 살을 빼다 보면 달린다. 살을 달리다 보면 빠진다. 이게 어떤 심리학자가 그 정치인 분석할 때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일을 하고 싶어서 대통령이 되려는 사람과 대통령이 되려고 일을 하는 사람 이게 차이가 분명히 있다. 그런 사람이 누굽니까? 저는 잘 모르겠고요. 저도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다이어트 하냐고 물어보는 사람들한테 그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다이어트를 목적으로 하게 되면 결국에는 요요가 오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나를 억지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작용으로 살이 빼지는 방향으로 목표를 설정하고 나면 이게 다르죠. 예를 들어서 이제 일상생활에서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게 이제 하루 단식 같은 거. 그러니까 토요일이나 일요일 하루 정해가지고 24시간 단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24시간 단식을 하고 나서 그 회복하는 과정에서 먹는 시간까지 포함하면 한 28시간에서 30시간 단식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건강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고 이 체지방을 이렇게 빼는 데에도 굉장히 도움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억지로 이렇게 뭔가 먹어서 빼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좋은 뭐 이거 다이어트 이게 식초 먹으면은 뭐 이 식초 뭐 파인애플 식초는 뭐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 무슨 뭐 콩물이 도움이 된다. 무슨 뭐 원푸드 다이어트라고. 알약도 있고요. 많아요. 그렇게 하면 이게 그 자기가 원하는 몸무게가 됐다고 쳐. 그 다음은 뭐 할 거냐고. 결국에는 내 생활 패턴이 바뀌지 않고서는 맞아요. 몸이 안 바뀌거든요. 저도 그걸 제일 중요시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PT를 받아도 그 하고 나서 끝나고 나서 자기 원래 습관을 안 버리면 다시 돌아가요. 원래 몸대로. 근데 이제 운동하고 난 다음에 좋은 몸을 만들었잖아요. 돈을 들여서. 그다음에 이제 자기도 운동의 습관을 가져가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그 몸을 오래 목표가 유지하는데. 몸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목표는 그 습관 그 자체가 돼야 되는 거지.
운동하는 그 생활 패턴이 있잖아요. 예. 그 생활 패턴을 목표로 삼아야지. 맞아요. 그러니까 그 몸을 목표로 삼는 순간 그건 음. 이미 실패가 보장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다이어트 하냐고 물어보는 사람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짧게 합니다. 네. 목표는 다이어트가 아니다. 목표는 부작용이고, 그러니까 다이어트 살이 빠진 건 부작용일 뿐이고 내가 하고 싶은 건 다른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혼자서 이렇게 또 다른 역주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인가요? 예. 네. 자, 네버엔딩 스토리 203회 네, 김일희 편입니다. 20년째 개그 유망주 밑에 있으니까 좀 낫네. 한 줄 더 들어갔습니다. 자, 저는 이제 그 역주행이라는 거를 하면 항상 이제 뭐 여러 가지가 떠오르는데 일단은 인물로 한 명을 딱 뽑자면 뭐 지난 시간에 이제 브레이브걸스 예. 얘기를 하셨잖아요. 우리 아주님이 하셨는데 저는 이제 딱 한 명 뽑자 그러면은 저는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떠오르거든요. 역주행 그 영화처럼 예. 이 지지율 그 밑에서부터 대통령이 되기까지 과정을 다뤘던 그 영화 있잖아요. 바보 노무현인가 예. 맞죠? 제목 그 영화 보면 그 장면이 일단 떠오르고 그래서 이렇게 아름답고 뭐 멋있는 뭐 역전도 있지만은 이제 최근에 이제 그 오늘 기사가 떴어요. 사실은 이제 역주행 내 얘기를 좀 하려다 보니까 막 제가 어이없는 것들도 많이 있고 또 재밌는 기사도 있는데 일단은 좀 쇼킹했던 것부터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쇼킹했던 거 2개가 있는데 역주행이죠. 어떻게 보면 그 김용건 씨 있잖아요. 탤런트. 39세. 예. 하종우보다 더 역주행해가지고 지금 검색어 1위를 하셨어요. 그래갖고 지금 그 39세 연하 여친. 43살 터울 동생. 예. 그래갖고 지금 김용건 씨가 지금 76세인데 요 얘기 좀 많이 아시려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상대 여성분이 이제 39살이 어려요. 한 살만 더 어렸었으면 40까지 갈 수 있어요. 좀 계산하기가 어렵더라고. 한 39살이래 가지고. 그러니까 여성분은 37살입니다. 근데 낙태 강요가 돼가지고 이제 뭐 그 혐의로 이제 고소를 당한 사건이란 네, 말이에요. 13년 만났다고 하는데 그러면 여성분이 24살. 네. 대박. 그때 이제 그 김용곤 씨 나이가 63세. 음. 예. 그래서 뭔가 내가 봤을 때는 앞으로 그 뭐 소팔메토 광고라던가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있잖아요. 코코메디. 광고가 앞으로 좀 많이 좀 세도하지 않을까. 그것보다 보험사 광고가 더 적합하지 않을까요? 그렇지. 예. 보험사 광고도 예. 있고. 생명보험. 그러고 나서 이제 이것도 보니까 지금 이제 아이가 생겼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연세를 봤을 때는 그래도 뭔가 이 비법을 알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것 같고 어쨌든 간에 이게 근데 그거가 됐더라고. 이제 왜 일이 커졌냐면 지금까지 잘 만나고 있다가 애가 생겼는데 이제 그 여성분 주장은 김용곤 씨가 이제 애를 지으라고 그랬다. 낙태하라고 그랬다. 요거고 김용곤 씨 지금 최근 주장은 아니다. 내가 지금 다 해주겠다고 했는데 여자가 무리하게 돈을 요구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붙은 거예요 지금. 아, 그래요? 네. 10년 넘게 만난 사이라면서요. 네. 근데 그게 13년. 무슨 무리한 요구가 뭐가 있어요? 그 정도면 당연히 권리 아닌가?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했는데 예전에 보면 그 이수만 씨 같은 경우는 무슨 뭐 50억짜리 아파트를 여자친구한테 해주고. 예. 아, 그 외신 기자 네. 제가 학교 다닐 때 정말 좋아했던 기자였어요. ABC 쪽에 그 유명하죠. 책이 유명했잖아요. 책 유명해가지고 네. 내가 진짜 그 사람처럼 되고 싶다는 맞아, 맞아.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던 기자예요. 조주리 기자라고. 네, 맞아요. 아, 이번에 임신한 사람이요? 아니. 아니. 이수만 씨. 이수만 씨가 아. 청담동에 빌라를 사줬다는 네. 외신 기자가 있어요. 이수만 씨가 만나신 분 얘기하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고 이수만 씨는 저렇게 50억짜리 집도 해줬는데 애를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이거 애를 뭐 지으라고 하고 뭐 이런 얘기 때문에 지금 이제 요 얘기가 나온 거고. 그래서 요 얘기가 굉장히 쇼킹해가지고 막 그 단체 카톡으로도 막 오더라고요. 야 이거 예. 봤냐 하면서 막 오는 거예요. 놀란 거예요 사람들도. 얼마나 쇼킹했으면은 시사 방송에서 네. 푸나님이 네. 오프닝에 오프닝에 이야기를 했었죠. 그거는 부러움입니다. 쇼킹이 아니고 어쨌든 뭐 이 사건을 보면서 일단 역주행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일단 하나 좀 맛을 봤고. 나도 언제쯤 역주행을 할 수 있을까요? 네.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아, 난 정주행 해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야, 그러니까 그 거의 이 말이 40세 차이지 이게 사실 진짜 이게 그러니까 거의 뭐 저 정도 되는 그 나이
차이가 나는 거거든요. 예. 거의 그러니까 엄청난 거죠.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이 기사를 보다가 더 쇼킹한 기사를 하나 찾았어요. 이거는 더 놀라지 않을 수가 없어. 이거는 더 역주행입니다. 뭐냐면 그 중국의 남성분이 이제 변비가 너무 심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곳에다가 항문 쪽에다가 민간요법으로 이제 장어를 넣으면 치료가 된다. 그 살아있는 장어를 아, 역주행 진짜 역주행이죠. 살아있는 장어를 넣은 거예요 안에다가. 그래가지고 민간요법인데. 민간요법을 한 거예요. 그래갖고 그래서 이분이 이제 죽지는 않았어. 살았는데 그 남성이 이제 그 변비 치료를 위해서 이제 20cm에 달하는 장어를 이제 항문으로 넣어가지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장어가 이제 그 사람들이 믿는 건 뭐냐 장어가 장 운동을 도와준다는 그 민간 치료법을 믿은 거예요. 맹신한 거예요. 아니, 들어갈 땐 들어가는데 어떻게 나와? 넣었는데 난리가 난 거죠. 그러니까 장어가 난 들어가면 죽을 줄 알았거든요. 예. 막 또 이것저것 막 뜯어먹고 댕긴 거야 안에서. 안 나오고? 너무 아파가지고 음. 결국 병원에 간 거예요. 나 지금 장어 좀 꺼내달라. 그래가지고 살았어. 다행히 살았어요. 장어가? 둘 다 살았어. 둘 다 살았어. 그래, 생명은 소중하니까. 소중하지. 야, 그래갖고 어쨌든 내가 그거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야 장어가 애가 세긴 세구나. 아니 근데 20cm여봤자 애기잖아. 조그만한데. 그렇죠. 근데 이제 얘네가 보면 우리가 장어 만져보셨어요? 그거? 만져보진 않았어요. 그거 나 장어집 하시는 분을 알아가지고 거기서 한번 이제 만져본단 말이에요. 힘이 진짜 그러고 힘이 좋고 굉장히 미끄러워요. 그러니까 안에 넣었을 때 정말 이제 쑥 들어갔을 것 같아. 내가 봤을 때도 생각만 해도 끔찍하긴 빨리 한데. 패스하시죠. 네, 근데 역주행입니다. 힘들다, 역주행. 진짜. 자 그리고 제가 이제 요즘에 생각하고 있는 역주행이 좀 있는데 내가 가만히 생각했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이 정으로 지금 한 20년을 했단 말이에요. 했는데 야 이거 쉽지 않다. 역주행으로 이제 뭔가 이슈를 놔야 된다. 이제 역주행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해갖고 이제 여러 가지를 제가 하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이제 개그라는 것도 이제 예전하고 달라서 지금은 이제 유튜브의 등장과 함께 개그 프로가 사실 다 없어지고 네. 이제 코미디 빅리가 하나 남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시청률도 이제는 뭐 5%만 넘어도 괜찮다. 이 정도면 괜찮게 나오는 거야 할 정도로 시청률도 잘 안 나올 정도로 방송가가 지금 많이 힘들어졌단 말이에요. 예전보다 유튜브의 등장과 함께. 그래서 저는 제가 생각한 역주행은 이제 가만히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일단은 이미지를 좀 올려야겠다. 그래갖고 제가 이제 오래간만에 예전에 제가 올해 계획 중에 영어 공부가 있었잖아요. 예. 그래갖고 전화가 왔단 말이에요. 우리 그 친구한테 토익 강사 후배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이거 구체적으로 얘기 좀 하시죠. 딱 그러더라고요. 그래갖고 이제 걔네 사무실에 갔어요. 갔더니 이제 형, 저만 한 게 아니고 또 다른 선생님이 또 온다는 거예요. 두 명이 그러니까 토익 그 만점 강사 두 분이 이제 저한테 이제 예. 관심이 생긴 거예요. 그게 몇 점까지 올리는 게 목표입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제 900점 넘는 게 목표잖아요. 갖고 이분들을 만났단 말이에요. 만나서 그 한 명은 이제 우리 개그 어렸을 때 후배니까 연습생 시절에 후배인데 지금 토익 강사 된 거고 그때 한 명은 네스에 나오셨던 분이죠. 네? 김범 아니 무슨 범 아니에요? 권? 그래. 건필 말고 건필은 또 있어요? 걔는 야나두고 오. 야나두고 지금 다른 토익 강사 아예 다른 분야인데 와. 갖고 이제 여자 선생님도 오셨어요. 와갖고 난 편하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앞으로 어떻게 해주실 건지 찍을 건지 이제 요것만 생각하고 그걸 갔었는데 컨텐츠로 만들어서. 네, 갖고 이제 음. 그분도 그걸 찍고 싶다 그러고 나는 이제 그랬죠. 아니 이거를 찍는 걸 좋은데 이거 내가 실패하면 어떡할 거냐. 900점 안 나오면? 나도 피해를 보지만 선생님들도 피해를 본다 이거 하면. 아니 안 나와도. 안 나와도 네. 괜찮죠. 괜찮지 않나? 열심히 하는 과정이 중요한 건데. 그래서 내가 이제 그 얘기하다가 그러니까 선생님 이제 그 여자 선생님 좀 꼼꼼하더라고. 토익 문제를 뽑아온 거예요. 난 푸는지도 모르고 공부를 안 하는지도 오래됐잖아요. 그때 몸에 나 가스 찬다 그래가지고 기억나시죠? 옛날 보면 그때부터 공부를 안 했단 말이에요. 한 5개월인가 났단 말이야. 아예 신경도 안 쓰고. 근데 각 문제집을 꺼내갖고 나 풀어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실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근데 봅시다. 진짜 뭐 완전 내추럴 그대로잖아. 그래도 그게 레벨 테스트니까 할 그래서 필요가 있죠. 나는 듣기는 잘 쓰는데 듣기도 이제 안 되는 거야. 너무 막 안 한 지 오래되니까 감각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푸는 거예요. 막 진짜 듣기를 푸는데 음. 너무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거 그만한다고 해야 되나 이거 이거 내가 생각한 거 너무 어려운데 못 하겠는데 그거 진짜 그 말이 막 나오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런데 막 두 명이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니까 안 할 수가 없는 거야. 이거 해야 돼. 막 하고 그다음에 좀 힘드시죠 막 그러더니 그래서 그만 하시죠 할 줄 알았었더니 저기 리딩도 해보라는 거 했더니 그러니까 100문제씩이에요. 듣기 100문제, 리딩 100문제 2시간 푸는 거예요. 어. 그 2시간 동안 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자락 앉아 있고. 그러면 그 100문제? 네, 100문제씩이에요. 그러면은 그 시험이 끝나는 거예요? 네, 듣기 100문제, 그 리딩 100문제거든요. 네. 문법하고 리딩 말하기 해가지고. 쓰기 이런 건 없어요? 그건 없어. 그건 또 따로 다른 시험이에요. 말하기 그건 다른 시험이고 일반적인 토익 시험 하면 요거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갖고 이제 하는데 또 문제집이 있으니까 그래요 하고 있는데 이제 문법 그것도 풀고 독해하고 했는데 175번까지인가 딱 풀고 나니까 이제 시간이 다 된 거야 이제. 그러니까 딱 걷어. OMR까지 체크까지 정확하게 리얼하게 했어요. OMR까지 체크하는 것까지 하니까 하고 채점을 하더라고. 이렇게 채점을 해. 그러더니 나는 이제 완전히 거기서 이거 안 되겠다. 나는 이게 도저히 이거 내가 쳐다볼 수 없는 시험이었구나. 내가 그걸 다시 깨달으면서 이러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막 하다가 그 내가 시험 보는 동안 중에 이제 한 명이 이제 빵을 사갖고 왔더라고요. 당 떨어졌을 거라고 빵 먹으라는 거예요. 스트레스 많이 받았을 거라고. 그래서 이제 빵을 먹으면서 얘기를 해주더라고. 보면서 보니까 이 점수가 일단 500점 나왔어. 500점. 500점이에요. 그러니까 몇 점이 990점 만점이고 990점 만점. 반타작은 했네. 990점 만점이 500점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는 실망했죠. 이거는 안 되겠구나. 이제 이거는 왜요? 500점이 내가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네. 딱 그러더니 선생님들이 점수가 나쁘지 않다는 거예요. 나쁘지 않다는 거야. 그래서 나쁘지 않다고 했더니 나쁘지 않대. 원래 공부하던 친구들도 이런 환경에서 보면은 점수가 잘 안 나온다는 거야. 그래서 나쁘지 않은다면 선생님들끼리 막 얘기를 하는 거야. 나는 이제 자신이 없는데 선생님들이 오히려 자신이 있어 하는 거예요. 아니 왜냐면 잘하는 애들 데려다가 시험 점수 높이는 거는 더 어렵잖아요. 500점 정도 된 사람이 말귀를 먹으면서 맞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바닥에서 출발하면 올라가는 건 그러니까. 빠른데 그래도 드라마틱하지. 문제는 이제 800점에서 900점 가는 게 어렵지. 네. 500점에서 800점은 금방 가는 거니까. 그렇게 본 거가 네. 이 선생님은 그게 아니라 진짜로 네. 뭐냐면 마치 내가 예전에 우리 PT 선생 만났을 때 나는 내 몸이 안 변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PT 선생은 할 수 있다 그랬거든요. 자기가 시킨 대로 하면. 근데 이제 시킨 대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거랑 너무 비슷한 거야. 나는 나를 못 믿는데 이분들은 너무 많이 봤잖아요. 나 같은 사례를. 네. 그러니까 이분들은 너무 자신 있어 하는 거예요. 할 수 있다고. 이거 900점 할 넘을 수 수 있을 것 있어요? 같은데.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상도 찍는 것부터 하고 막 이제 시험도 이제 8월 달에 보내는 거예요. 계획을 다 세우더라고. 하고 두 분이서 나쁘지 않지? 나쁘지 않. 막 이러는 거. 아니 그 전문가들이 시키는 대로 하면 되죠. 그래갖고 야 내가 이거 그래도 올 초에 세웠던 계획인데 그러니까 연말까지 이제 몇 달 안 남았잖아요. 이제 90, 11, 10이잖아. 세네 달 만에 이제 한번 이게 승부를 내서 했는데 내가 내가 진짜 그 점수를 맞으면 정말 완전 느낌이 너무 다를 것 같은 거예요. 근데 기계적이다 되게. 왜냐면 네. 딱 이 점수 보고 이거 된다고 나오는 거잖아요. 네. 그럼 사실 확률상 자기들이 경험상 된다고 하는 거니까. 네. 그러니까 확신하는 거잖아. 그분들 확신해요. 그러니까 대단한 거지. 확신하더라고. 그리고 기술이 있는 거지, 기술이. 그러니까 이 정도면 되겠는데 하면서 막 하면서 나도 그러니까 내가 나를 못 믿는데 저분들은 굉장히 그걸 믿는 걸 보면서 이래서 선생님들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일단 믿어보기로 했어요. 시키는 것만 내가 다 하겠다 일단은. 그래서 그게 이제 내가 이제 이미지를 하나 딱 올려주는. 그러니까 개그맨 중에서 토익 점수 1등하는 게 내 목표거든요. 장도연 씨가 950점인가 915점이야. 915점. 내가 920 나와야 된다 그랬더니 선생님들이 나보다 더 하심하더라. 뭐라는지 알아? 만점은 왜 원하지 않냐는 거야. 만점도 할 수 있다. 근데 그 기간이요? 기간은? 이 사람들이 나보다 더 하더라고. 어디 가서 네가 이런 얘기하면 어디서 너 이래야 너 사기꾼 만나고 한 얘기 그런 얘기가 진짜로. 아니 예상 기간은? 너 돈 달라는 얘기는 안 해? 돈 달라는 얘기 안 하는데. 얼마나 걸린대요? 아니 이 사람들 얘기로는 일단 해보는데 연말에 일단 12월 달에 그러니까 막 이거 내가 생각한 것보다 자꾸 기간을 자꾸 단축시키더라고 겁나게. 그래갖고 그러니까 12월 달 정도만 난 나오면 좋겠다. 내가 하라는 거 다 할 테니까. 그러니까 12월 정도면 가능할 거라고. 12월 지금 4개월 남았는데? 가능할 거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지켜봐 주세요. 요거 일단 지금 프로젝트 들어갔습니다 지금. 그래서 내가 이제 요거 1등 한번 하는 게 개그맨 1위 토익 점수 1위 하는 게 일단 목표고, 뭐 하나 내가 이제 그 역주행하는 거 요걸로라도 뭔가 좀 관심 좀 끌어보겠다라는 게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하나 더 역주행하려고 노려보는 게 하나 있는데, 이제 그 시나리오 쓰는 게 이제 좀 관심이 맞아. 많잖아요. 요즘 관심이 학원 많잖아요. 다니고 있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주변에 이제 우리 개그맨들하고도 통화를 가끔 하다가 또 영화 쪽이나 이런 거 관심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한 명이 이제 세나를 엄청 듣는 친구 한 명 있어요. 아 그래요? 근데 이 친구는 아직도 겁을 내. 절대 자기 이름 얘기하지 말려고. 잡아간다. 조심해. 절대 자기 이름 얘기하지. 일이 안 된다. 절대 내 이름만은 말하지 마라. 나 누군지 알 것 같아. 엄청 듣고 있는데 절대 나한테 얘기하지 마라. 그래서 알아서 얘기 안 해요. 얘기 안 하는데, 어쨌든 이제 저는 이제 그 시나리오의 세계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갖다 보니까 너무 재밌는 게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이 얘기해 준 것 중에 하나가, 강사님이 이제 얘기를 해주는데, 뭐 글 쓰는 것도 글 쓰는 거지만 이 글 쓰는 사람들의 그 일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해줘요. 전반적인 이야기를 쫙 해준단 말이야. 그러니까 왜 우리나라는 시나리오를 쓰는 사람들이 영화 감독으로 주로 데뷔를 한대요. 왜 그런지 아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은 미국이나 이런 데는 시나리오 작가가 따로 있고 예. 감독은 연출만 하면 되는데, 갖고 이제 이런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외국에 딱 가면 그 박찬욱 감독인가 누가 갔을 때도 가면 어떤 걸 원하냐 그런데요. 물어본대요. 그러면 그 박찬욱 감독 이런 걸 원한다. 도시냐 시골이냐, 뭐 시골이다. 주인공 몇 명 원하냐, 한 3명이면 될 것 같다. 그리고 제작비가 어느 정도 생각하냐, 이런 거 이 정도 생각한다. 그러면 캐비넷을 딱 열잖아요. 그럼 시나리오가 이만큼 있는 거야. 거기서 이제 골라서 마음에 드는 거 하면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시스템이 그렇게 돼 있다는 거야. 이런 얘기를 막 해주면 재밌는 거예요. 그리고 헐리우드가? 헐리우드가. 그리고 그 자기 그때 이제 그 언체이드 멜로디 아시죠? 고스트. 오마 이거 있잖아요. 그것도 그 스토리를 얘기해 주는데, 그 시나리오 썼던 사람이 원래 엄청 가난했던 사람이래요. 가난하고 힘들게 이렇게 지내다가 이제 그걸 쓴 거예요. 작품을 썼어요. 썼는데, 근데 걔네가 얘기해 준 걸 거더라고. 처음에 이제 어느 정도 그 인정을 못 받을 때만 해도, 그러니까 뭐 거의 뭐 사람 취급을 못 받는다고 보는데, 시나리오 작가도 똑같더라고. 근데 거기서 작품이 예를 들어 채택이 돼요. 큰 대형 기획서 괜찮은 것 같아. 채택이 되잖아요. 그러면 원로 딱 나오라 그런데요. 사무 출근하라 그런데, 그러면 이제 좋은 집 30평짜리 하나 집 하나 딱 해주고, 그 잡무해줄 비서를 하나 딱 두고, 그 사람 글만 쓰게 해주는 거야.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사람이 작품을 쓰잖아요. 쓰고 나면 이제 같이 작업할 감독을 붙여준다는 거야. 감독이 딱 왔어. 감독이 왔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시나리오 작가가 예를 들어서 감독을 누구 정해줬는데, 이 사람은 전에 이제 총알탄 사나이 막 이런 거 했던 감독이래요. 그러면 이제 시나리오 작가가 과연 나 이 감독 마음에 안 듭니다, 바꿔주세요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으세요? 없을 것 같으세요? 할 수 있으니까 이야기를 꺼낸 거 아닐까요? 아니야, 할 수는 있는데 안 된다는 거야.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봤을 때는, 야, 시나리오 작가 너는 아직 작품 나온 것도 없고 인지도도 없는 사람이, 이 사람은 총알탄 사나이라는 것도 만든 사람인 거예요. 감독인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깔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이 하자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그게 거기가 정석이래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이 사람을 날리려고 하면 오히려 바꿔달라고 하면 오히려 자기가 바뀐다는 거 오히려. 그러니까 헐리우드는 우리나라하고 제일 다르다고 느꼈던 게, 제작사에서 대본을 삽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영화를 제작할 계획은 없더라도 작가가 자기 시나리오를 써가지고 딱 찾아오잖아요. 그러면은 제작팀에서 읽어보고 괜찮은 걸 제작자한테 넘겨요. 그리고 제작자가 이거 스토리 괜찮은데, 그러면 그게 1,000만 원이 됐든 1억이 됐든 돈을 주고 그 대본을 사서 쟁여놔요. 맞아. 네, 그래서 그 감독들 중에 제작자가 딱 봤을 때 저 감독이 저번에 받았던 그 대본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 하면 그 대본을 주는 거예요. 맞아.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하는데,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돈이 없는 상태에서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헐리우드는 돈을 가진 상태에서 영화를 만들 사람을 구하는 거고, 우리나라는 돈이 없는 상태에서 저 아이디어 괜찮네? 저 아이디어 그러면 대본으로 써봐 해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돈을 구하려고 하는 거야. 근데 그것도 있다는 거 뭐냐면은 헐리우드 같은 데서 결국에 그 사람의 이제 언체이드 멜로디가 터진 거예요. 터졌는데 그게 원래 이제 데미 무어가
한다고 했는데 이제 나 마음에 든다. 근데 나 2년 스케줄이 2년 뒤에 가능하다 그런 거예요. 기다린 거야. 기다려야 된다는 거야. 왜냐면 그렇죠. 다른 배우 찾다가 이거 언제 할지도 모르고 차라리 2년 뒤라도 약속을 받아놨잖아요. 기다린다는 거야. 2년을 기다렸다는 거야. 기다렸는데 빵 터진 거예요. 이게 전 세계로 터진 거. 그러니까 이렇게 터지면 우리나라 같은 게 터져도 영화가 뭐 몇백만이도 빵 터져도 진짜 몇천만 원 받고 끝나는 경우가 많대요. 근데 외국은 터지면 한 3대가 먹고 살 정도로 번다는 거예요. 대부분 시나리오 하나 그러니까 가지고도. 계약 구조 자체가 러닝 개런티 형식으로 잘 돼 돼 있다고 있다 그래요. 보니까 그렇게 돼 있고 우리나라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제 시나리오 작가들이 이제 보통 써서 이제 감독을 주면은 감독이 이걸로 대박이 나. 그러면 감독은 영웅이 되어 있는데 시나리오 작가는 이렇게 관심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시나리오 작가들도 자기가 왜냐하면 이제 그 연출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해주시는 분들 많잖아요. 카메라 감독님들 경력 많은 분들 있잖아요. 많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어느 정도 공부해가지고 협업을 해서 자기가 입봉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나라는 외국과 다른 게 시나리오를 쓰는 사람이 감독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시나리오를 일단 쓸 줄 알아야 되고 그런 사람이 또 감독으로 갈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다. 다른 나라랑 다르다. 요 얘기를 좀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돈은 영화로는 벌기 쉽지 않다. 시나리오는. 그래서 돈 벌려면 영화를 하나 히트를 시키고 그러면 이제 그다음에 드라마로 가야 된다. 영화 제작으로도 나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영화 감독까지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해보니까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해야 도움이 될까요? 어떻게 도와드릴 수 있을까요? 그냥 내비두세요. 그냥 나는 내 하고 싶은 거 하나 실컷 하다가 갈 거니까. 근데 어떻게 김은희 씨처럼 뒤늦게 빵 터질 수도 있지. 아니, 모르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름은 이게 비슷하네요. 김은희, 김일희. 그러니까 예. 그게 비슷하다니까요. 이응자도 들어갔잖아요. 가운데. 예. 이런 이름들이 KIH죠. 그분도 똑같죠. 나랑 똑같네. 이런 이름들이 아니구나. 은은 아니구나. 아이씨, 그냥 맞다 하고 지나가려고 이거 했는데. 김 빠지네 갑자기. 이런 이름들이 또 글을 잘 쓰지 않을까 해서 항상 이렇게 희망을 먹고 살고 있습니다. 네, 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이번 주 역주행에 대한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네버엔딩 스토리 마차 편입니다. 저는 그 역주행 소주제 중에서 김은희 씨가 준 것 중에서 남들과 다른 길을 가는 사람 이 소주제가 좋았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저 어렸을 때부터 제가 평범하게 살 거라는 생각을 되게 어렴풋이 안 했었던 것 같아요. 나는 특별하게 살 거야? 그러니까 제가 뭐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막 이렇게 살 것 같다는 생각을 안 했었거든요. 네. 근데 그게 은연중에 어떤 엄마 아빠가 하는 말이라던가 집안에서 어떤 교육을 받았는지 그리고 어떤 현상에 대해서 부모님이 어떻게 이야기하는지가 영향을 받는 것 같다는 생각이 그렇죠. 들어요. 8살 때부터 유산 물려받을 생각을 했었는데. 그러니까. 근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였어요. 고2 때 제가 이제 내 여자 고등학교를 나왔으니까 친구들하고 같이 영화를 보러 가려고 하는데 엄마가 그러는 거예요. 너 남자애들이랑 보러 가는 거 아니지? 너 남자애들이랑 영화 보러 갔다가 사진만 찍혀도 시집 못 가는 거라고 이제 막 그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 당시에요. 근데 약간 이게 반 농담이기도 했고 우리 엄마도 그렇게 고리타분한 세대는 아닌데 그런 말이 이게 그렇게 남자애들을 함부로 사귀면 안 되는 거구나라는 생각을 심어줬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만 해도 사실 주위에 뭐 남자애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는 별로 없었던 것 같아. 일단 학교 자체가 여고였고 끝나고 학원이 아니라 과외를 했었기 때문에 뭐가 없었어. 그리고 그 생각해보니까 과외를 옆집 남자애랑 같이 했었는데 그 남자애가 너무 찌질했었기 때문에 내 안중에는 없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실명은 못 밝히고요. 실명은 밝힐 수가 없죠. 아니, 과외 선생님도 남자였으세요? 과외 선생님 여자 선생님. 그러셨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사람을 함부로 사귀지 말아야지 이제 이게 나중에 대학 때까지 온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남자친구를 이제 대학교 들어가면서 처음 막 2학년 때인가 사귀었는데 그때 기준이 이런 거예요. 정말 괜찮은 사람이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 괜찮다는 기준이 뭐예요? 나 이거 궁금하다 물어보려고 그랬어. 그 기준이 뭐냐면 나의 지적 호기심을 충족시켜줄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나보다 좀 똑똑하고 책도 많이 읽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사는 게 넉넉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하나 또 다른 건 자상했으면 좋겠다. 대략 이 세 가지였던 것 같아. 왜냐하면 그 신체적인 건 안 봤어요? 신체적인 뭐 거는 외모라던가 이런 거는? 웬만하면 나보다 다 키 크고. 그러니까 지금 기준으로 보면 딱 김갑수 형님 정도.
김용건 씨도 어때? 김용건 씨 어때? 김용건 씨. 나는 일단 김용건 씨 그분하고 헤어질 것 같은데. 5살 이상으로는 남자로 보이지 않습니다. 5살 이상은 다 아저씨야. 김범용이 아는 것도 많고 사는 거 넉넉하고 자상하고 딱 들어맞는데. 그래서 그때는 사실 뭐 복학생만 되더라도 아저씨로 생각하고 그렇죠. 막 하니까 예, 예. 복학생도 생각을 못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이게 그래서 내가 외국인하고 결혼을 한 것도 이 영향이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아, 기준을 좀 낮춰도 통과되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내가 누구를 사귀든지 소문이 나도 상관이 없으니까. 아. 이 생각이 아. 좀 들었던 것 같아. 아 그리고 조사 들어가기가 어렵잖아. 외국 사람은 알아볼 수가 없잖아. 예. 한국 사람은 그래 몇 달이 건치면은 아 걔 누구구나 아는데 외국 사람은 확인하기가 어려워요. 저 사람 뭐 하는 사람인지가 어려우니까. 그리고 내가 한국말이 아니라 다른 나라 말을 쓰면서 한다는 이 일종의 막 뭐라 그래야 되지? 막 잘난 척. 있어 보이는 게 있죠. 그런 거에 한동안 빠졌었던 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내가 영어는 하지만 불어를 유창하게 못하는데 내가 불어를 해야겠다. 이런 게 생기는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아 엄마가 그때 했던 그 말이 아직까지 나한테 남아서 이게 나비 효과로 이만큼 온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뭔가 프로이트 이론이 배경에 있는 것 같은데요. 근데 뭐 적당하게 외국인이었으면 좋겠다고 했을 때 그냥 생각으로만 하고 있을 때 근데 그게 뭐 한국에 들어와 있는 이제 강사를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 워낙 이제 강사에 대한 퀄리티 이야기가 많이 나오니까 예. 강사 이거는 또 안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우리 회사에 들어오는 애들도 나랑 사귀거나 막 이런 생각은 아니지만 일단 동료로서도 얘의 스펙을 항상 봤어. 그래서 얘가 좀 괜찮은 학교를 나왔나. 불구하고 다 확인을 그렇죠. 하는구나. 집안에 뭐 하는지. 성은 하나 좀 있는가. 그렇지. 막 이런 거. 집에 성은 좀 있나? 말은 좀 있나? 들판은 좀 있나?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괜찮은 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했는데 전 굉장히 만족합니다. 만족하는데 이제 결혼하기 전에 한국에서 좀 지낼 때 그 기간 동안에 물론 사업상의 스트레스도 있었지만 여러 가지 스트레스가 있었는데 그 중간에 왜 제가 이제 종교 그랜드 슬램을 하잖아요. 예. 근데 진짜 열심히 무당을 쫓아다녔을 때는 내가 프랑스에 살면서 한국에 잠깐 들어왔을 때였었거든요. 근데 그 전에, 그러니까 프랑스로 떠나기 전에 여기에서 회사 다니면서 제가 했던 게 그게 예전에 한번 성당 다니면서 수요 예배 다녔었다고 내가 그랬었는데 성당 다니면서 온누리 교회 다녔었다고 그랬었는데 그때는 뭐였냐면 양다리 정도. 예. 매주 화요일 날 예수회에서 하는 신부님하고 면담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근데 그거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학교처럼 등록을 하는 거였거든요. 거기에 등록을 해서 수사님하고 매주 화요일 날 상담을 하고 그리고 주말에 이제 점을 보러 간 게 아니라 신당에 쫓아간 거지. 그때는 아예 주말엔 성당을 안 갔고 화요일 날 신부님 상담을 하고 주말에 이제 그 대전에 있는 신당을 갔어요. 근데 이제 그러다가 신당에 안 가는 주에는 예수회에 주말 피정이 있었던 거야. 거기 서강대 앞에 있거든요. 주말 피정을 갔을 때는 피정이 뭐냐면 그러니까는 종교 워크샵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워크샵인데 약간 그런 뭐 침묵 피정 그러면 말하지 않고 뭐 하거나 그 성당 내에 프로그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영성 프로그램 같은 거지. 그러면 이제 신부님한테 또 가가지고 제가 이렇게 점을 봤습니다라고 또 고해성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신부님 뭐라고 그게 그러세요? 매주 반복되잖아요. 참 독특한 캐릭터다 진짜. 신부님 뭐라 그러세요? 그럼 뭐 잘했다고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럼 뭐 묵지기도 3번 하세요. 뭐 이렇게 하겠지. 그러니까 그럼 일단 그 자리에서는 너의 죄를 사하노라가 네, 되잖아. 네. 그러면 이번 주치까지 내가 점 본 거는 오케이가 되는 거야. 그럼 또 난 새롭게 태어나서 새롭게 이제 가서 또 점을 보는 거지. 내가 봤을 때 그때 저기 신부님이 좀 십자가로 때렸었어야 되는데 너무 좋게 저렇게 말로만 하다 보니까 그랜드 슬램이 되는 것 같아요. 그때 신부님도 고백성사를 하거든요. 네. 다른 성당이나 같은 신부님끼리 그 고백성사 받은 신부님이 다른 신부님한테 고백성사를 할 때 제가 마음속으로 신자를 미워했습니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아 신부님들은 또 다른 신부님한테 그걸 해요? 예, 서로 해요. 자기보다 높은 신부님한테 네. 해요. 근데 이 예수회라는 데는 수도하는 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상담해주는 신부님들은 수도승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밖에서 보는 동마다 있는 신부님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행정을 하는 신부님도 있고, 네. 그러니까 직업이 행정인 신부님이 있고, 기도하는 게 직업인 신부님이 따로 있어요. 맞아. 그분들은 이제 수도 스님이라고 예, 하는 예, 거예요. 예. 수도원에 계시는 신부님들이 그러니까 상담을 더 잘 해주는 거예요. 내가 이제 너무 힘들어하거나 그런 데에 빠지지 않게. 그럼 이제 맨날 자매님 왜 자꾸 그런 솔직히 앞에서는 자매님 이렇게 하고 너 왜 그렇게 그런 데 다녀 이제 이렇게 시간이 갈수록 이제 이렇게 되는 거야. 이놈의 기집애 내 엄마한테 전화하겠다. 이제 막 이제 이렇게 됐었는데 그거를 아무도 잡지를 못하는 내가 거야. 봤을 때는 마차님은 그 엑소시스트 하시는 신부님이 해야지 일반 신부님이 안 그런 돼요. 신부님은 로마에서 직접 파견 와야 데리고 됩니다. 오셔서 해야지 끝나지 안 끝나. 근데 결국 끝내 제가 이제 더 이때는 예수회 프로그램이 끝난 다음에 더 연장을 하지를 못했어요. 연장을 못하고 대신에 이제 주말에 계속 이제 무당 쫓아 다니다가 나중에 왜 그렇게 됐냐면 예수회 가서 신부님하고 상담을 할 땐 내가 너무 홀리해져. 너무 영적으로도 막 그래 열심히 기도하고 내가 올바르게 살아야지 막 이제 이렇게 되는데 근데 내가 지금 이루어야 되는 게 있잖아요. 내 현실 앞에 놓여져 있는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이거는 성당에 가가지고 풀리지가 않는 거야. 그러니까 그 성당 친구들끼리 그런 이야기 한 적이 있어요. 그 예수님은 모든 기도를 다 들어주는데 빚은 안 갚아준다. 아니 그러니까 내가 앞에 송사가 있고 내가 앞에 회사에서 풀어야 될 일이 있는데 이거는 신부님 상담으로 풀리지가 않는 거야. 그러니까 마음이 풀리지가 않는 거예요. 막 성이 풀리지가 않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뭔가 나의 탐욕적인 면은 내가 가서 막 굿하는데 쫓아다닌다거나 막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했을 때 들어줄 만한 내 탐욕을 대신해 줄 수 있는 게 필요해가지고 이게 홀리한 거 더하기 탐욕 해가지고 이게 나중에 어디로 가는지 알아요? 그래서 다시 교회로 가는 거야. 왜 교회로 가게 되냐면 교회는 그게 용납이 되는 케이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설득력 있는데? 근데 그러니까 예전에가 교회들이 약간 이제 그렇게 해서 성장기 때 그 하나님을 너무 복주는 대상으로만 해가지고 사실 성장한 건 맞아요. 그런데 이제 요즘에는 이제 교회들이 좀 그걸 좀 많이 그러니까 자제하고 우리나라에 있는데, 기독교가 들어올 때 카톨릭 포함해서 그러니까 크리스찬 그 종교가 들어올 때 원래 조선에 있던 그 기복 신앙하고 이게 결합해 가지고 그러니까 그 이 전교 선교 그쵸. 전략으로서 기복 신앙을 이용한 것도 있거든요. 그것도 있고 예전에 너무 어려웠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되게 어렵게 살 때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뭐 하나님의 뭐 이런 뭐 구원 뭐 이런 거보다도 이제 잘 살게 해준 데가 굉장히 와닿았던 그렇죠. 거예요. 지금 현실이 너무 힘드니까. 맞아. 그게 그러니까 위로가 됐던 거예요. 교회는 그게 좀 되는 거예요. 그 내가 막 내 친구들한테 본거 배운 거지. 내 친구들 울면서 막 하느님 이거 해주세요 하면 걔는 들어주는 것 같은 거야. 그러니까 막 걔는 이사 같은 거. 그러니까 굉장히 현실적인 문제를 풀어준다. 쟤네 하느님은 뭐 우리 성당이랑 왜 달라? 이제 이렇게 돼가지고 나중에 이제 다음에 들어왔을 때는 내가 예수회를 버리고 이제 수요 예배를 가고 주말에 성당을 가는 그 시스템을 택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럼 어쨌든 내가 상담은 신부님이 너무 이제 나를 깊숙하게 변화를 시키려고 하니까 여기도 못 가게 하고 막 하니까 신부님한테 매번 미안하고 막 이제 이런 거를 떨쳐버리기 위해서 고해성사도 대충 할 수 있고 뭐 좀 할 수 있는 동네 성당을 이제 주말에 가고 수요 예배를 가기 시작했는데 이게 이제 프랑스에서 들어왔을 때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근데 중간에 내가 프랑스 가 있을 때가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지내던 곳에는 한국인 그러니까 파리 같은 데 가면은 한국말 하는 신부님이 계시는데 내가 있는 데는 시골이니까 그게 없고 일단 미사 자체를 할머니 할아버지들만 오기 때문에 청년은 아예 없어. 청년 없는 와중에 아시아 사람은 나밖에 없으니까 고해성사도 할 수 없지. 언어도 안 되지. 언어도 안 되니까. 그럼 가면은 나 혼자 앉아서 뭐 일어났다 앉았다 하고. 그러니까 왜 미사는 전 세계적으로 시스템은 똑같으니까 오늘의 미사 책 보고 따라하면 오늘은 무슨 내용인 거나 아는데 기타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엄청 답답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또 막 운전하고 막 몇십 분 가야지만 성당이 있고 막 하다 보니까 이게 매주 갈 수가 없는 분위기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안 갔었는데 이게 마음에 내가 막 뭘 하고 싶고 막 갈급한 게 있어야지만 종교에 매달리는 것 같아. 지금은 제가 왜 저번 주에 굉장히 내가 요즘 마음이 평안해졌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점을 보러 가고 싶거나 여기에 막 매달리는 그게 없어진 거야. 그러니까 교회가 됐든 성당이 됐든 가긴 가야 되는데 하고 굉장히 어렴풋이 생각을 하는 거지. 나 뭔가 가서 뭘 해야겠어 라는 생각이 안 드는 게 내 마음에 어느 정도 지금은 평화가 왔네.
그런 것 같아요. 네, 안정감이 다 생기는 거예요. 가봤고 어. 왜 기도를 하는지도 알겠는 거야. 근데 약간 그 기도라는 게 제가 그 54일 기도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성당에서는 50 뭐요? 54일 기도 있잖아. 거의 2달 가까이 하는 건데. 묵주기도 21일 기도를 2번 하는 거예요. 아. 맞나? 이제 오래돼가지고 27일 기도를 2번 하는 거다. 그래서 54일이 되는 건데 그 매일 밤마다 하는 거거든요. 묵주기도 3단을 다 하는 거, 5단 묵주를 다 하는 거예요. 근데 그 3일은 왜 쉬어요? 한 달 중에 그. 묵주기도가 27일, 네. 3단씩 7일 하니까 27일 맞나? 아무튼 모르겠어요. 27일을 하는데 그거를 모르겠다. 나 지금 너무 오래돼가지고 그러니까 기억이 안 나요. 쭉 이어서가 54일인 거죠. 네, 쭉 해서 54일. 54일을 기도를 하고 이제 한 달 개념이 아니구나. 한 달 개념이 아니고 그냥 27 그 염주? 묵주. 목주. 네. 묵주를 그 27개가 있다고요? 그래서 그거에 이제 그거 한 사이클 돌고 한 번 더 돌고 해서 54일. 근데 그게 최근에 제가 집 청소를 하다가 옛날에 내가 그 기도문을 붙잡고 기도했던 기도책을 찾았어요. 저 요만한 소책자인데 거기에 깨알같이 내가 뭘 하고 싶은 건지 엄청 적어놓은 거야. 그리고 거기에 이제 매번 날짜 왜 감옥에서 탈출하는 것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예. 5개 만드는 거 있잖아요. 예. 영화 그거를 해바라기에 정말 많이 나 했었더라고. 뭐 해야 된다. 지금 거. 근데 지금 생각하니까 그게 꼭 기도를 하지 않아도 내가 하고 싶은 거를 매일 밤 되뇌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한 작업이다라는 게 나중에 깨우치게 되더라고. 그게 일기를 쓰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내가 장래 희망을 가지고 있는데 그걸 매일 생활하면서 자꾸 까먹어버려. 내가 원하는 걸 까먹어버려. 네. 그거를 기도가 대신해준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내가 잊지 않고 기도를 하는 게 내가 그 방향으로 갈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거지. 근데 그 방법을 누구한테 의탁해서 막 매달리는 방법으로 하다 보니까 그게 되지 않았을 때 예수님이나 그 절대자에 대한 배신감이라던가 실망이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난 그런 면에서 꼭 그렇게 하지 않아도 내가 똑바로 방향만 잡고 가면은 내가 그렇게 성당에 매달리거나 하지 않아도 되는구나. 왜냐면 그때는 또 너무 어릴 때여가지고 내가 성당 가가지고 막 11조 내라고 하고 뭐 성당은 이제 그런 게 적지만 푸시하는 게 적지만 뭘 내라고 할 때가 있거든요. 특히 피정 갔을 때 마지막 미사 할 때 막 좀 많이 내잖아요. 근데 내가 현금을 아무것도 안 들고 피정을 들어갔었어요. 항상 정신없이 막 들어가니까 왜 안에서는 돈 쓸 일이 없으니까 그랬는데 막판에 현금을 내야 될 때 없으니까 당황해가지고 막 귀걸이 막 빼서 넣고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하니까 되게 바보 같은 짓인 거예요. 그 귀걸이를 성당에서 어떻게 돈으로 바꿔서 쓸 거야, 뭐 어떻게 할 거야,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불리하겠죠.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내가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었는데 내가 첫 월급 받아서 200만 원 남짓 되는 돈으로 내가 쓰기도 빠듯했는데 그 와중에 11조 내고 막 그랬던 것들이 어쩌면 나 스스로를 세뇌시키기 위해서 계속 거기를 달려가기 위해서 나한테 명분을 주기 위해서 계속 썼구나라는 걸 딱 생각이 드니까 그 다음부터는 그렇게 매달리지 않은 것 같아. 어느 정도 생활에 안정이 돼서 매달리지 않는 면도 있지만 그 부분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야, 뭐 득도한 것 같아요. 그랜드 슬램의 찾자주 득도입니다. 이게 바로. 그래서 사실 뭐 다른 종교 요즘 관심 있는 건 없어요. 뭐 도교라던가 뭐 많잖아요. 뭐. 아직 그런 건 없는데 네. 나는 아직도 하고 싶은 게 많아가지고 막 그랬잖아요. 뮤지컬 보면 뮤지컬 배우 하고 싶고 막 그렇다고. 저는 아직도 나 아직 하고 싶은데 제일 어려운 종합 예술이거든요. 뮤지컬은. 그래서 못 하겠다고. 근데 이제 유학은 아직도 가고 싶고 막 그런데 그런 남다른 삶을 살았던 사람들 있잖아요. 최근에 본 사람 중에서 추미애 장관 같은 케이스가 그런 것 같고 진짜 너무 참 존경스럽거든요. 근데 또 한비아 씨 뭐 이런 분들 좀 특이하죠. 한비아는 뺍시다. 왜 나혜석 같은 사람들 있잖아요. 특이한 인생. 나혜색은 그 연애를 또 열정적으로 했잖아요. 그리고 그 네. 당시에 파리로 유학을 갔다는 것 자체가 네. 굉장히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들. 그리고 코코 샤넬도 마찬가지예요. 되게 그 명품이라는 거 빼고 그 사람의 일생을 보면은 굉장히 볼만한 게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했던 조주희 아나운서도 뭐 지금의 사생활 빼고는 옛날에 봤을 때는 그런 삶이었어요. 그때 제가 또 그런 책들을 되게 많이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뭔가 해야겠다. 그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특별한 인생을 막 살고 싶으세요? 아니 그런 건 아닌데 특별하신 분들은 되게 평범한 인생을 살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미 그러면. 제 동생이 이제 애 낳고 막 지금 돌 되려고 하고 하는 걸 보면은 나는 저건 좀 나랑 먼 이야기 같다라는 생각이 아직도 들기는 해요. 그래서 그냥 평범한 그런 그 아이 낳고 이렇게 애들하고 남편하고 바라보면서 이렇게 사는 인생보다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희 같은 직업도 약간 우리 꿈 쫓아가는 직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러니까
유독 이제 결혼 안 하는 친구들 꽤 많아요. 저희는 근데 우리도 많아. 다른 결혼 안 하는 애들하고 좀 다른 게 직장 다니는 친구랑 좀 다른 게 여기는 그래도 뭔가 자기가 뭐 빠져 있는 건 있어요. 다들 보면 뭘 하고 있어. 그러니까 좋아하는 일이 있거나 뭐 배우러 댕긴다거나 뭐 이런 애들이 많거든요. 생각보다. 그래서 저희는 그래도 거기에서 이제 조금 이제 위로를 받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일반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어디에서 이제 이거를 버틸까 이 생각이. 그러니까 아니 근데 무서운 건 하나 있죠. 계속 그 생각은 하는데 물론 자식이 있다고 다 뭐 요양 보호를 받을 수는 없는 거겠지만 나중에 나이 들어서 내가 남한테 손 벌리지 않고 우리 둘이 실버 요양원이 좀 근사한 데서 마무리하실 수 있으면 좋겠다. 그거 하나. 왜냐면 내가 지금 집을 산다고 해서 내 물려주는 게 만약에 조카나 동생이 되면 굉장히 아까울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거기는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이게 원래 가입해 있던 보험들을 싹 다 해약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미 이 문재인 대통령 이후에 그 정치에 베팅을 한 거예요. 제 그러네. 노후도 그때 해약까지 들어갔을 정도면은 그러니까 제 노후도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렇게 방송하는 게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최대한 그러니까 복지 시스템을 통해서 내가 이거 뭐 마차님 마지막에 한 이야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상상이 필요 없는 거예요, 사실은. 원래 국가가 해야 되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왜 그 노후의 삶에 대해서 미리 걱정하고, 그러니까 지금의 삶을 포기하면서까지 준비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맞아, 그게 싫어. 근데 저는 문재인 대통령 당선되는 걸 보면서 일단 가자. 나중에 내 삶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저기에 베팅을 해야 된다. 그래서 내 노후를 지금 미리 걱정하고 이렇게 지금 삶을 포기하는 거는 그만두자 해가지고 그렇게 했었거든요. 아 그래서 다 해약을 하셨어요. 예, 다 해야겠어요. 후회하지 않습니까? 이게 좀 실손보험은 남겨둘 거라는 생각은 하긴 하는데 실손까지 다 해약하신 네, 다 거예요? 해야겠어요. 야, 네. 제 얘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야수님 아프시면 안 되겠네. 그래서 운동하잖아. 그러네. 자, 네버엔딩 스토리 오늘의 주제는 역주행이었습니다. 역주행이었고요. 아 정말 이제 뭐 우리 앞으로 이제 내년에 이제 대선도 있고 하는데 정말 또 어떤 일들이 펼쳐질지 또 한번 좀 저희도 좀 되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가장 드라마틱했던 사건은 진짜 다시 봐도 노무현 대통령이 그 대통령 됐던 그 과정이 가장 정말 영화로 봐도 또 그러고 볼 때마다 나는 무슨 액션 영화 보는 것보다도 그걸 더 막 올라오는 게 있어요. 그거 보면 막 진짜 확 올라요. 그 완전 그 서민 같은 느낌 있잖아요. 완전 서민이잖아요. 그 보시면. 근데 그 자리에까지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올라가고 나 담배 피는 모습도 되게 그냥 옆집 내가 아시는 형이 아는 아저씨가 피는 느낌으로 핀단 말이야 담배들. 너무 나는 너무 좋은 거란 말이야. 그래서 그 생각이 좀 많이 났는데 자 여러분들 우리 역주행이 우리 브레이브걸스한테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인생에 항상 찾아오기를 바라면서 네버엔딩 스토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새로운 주제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들을 물리치자. 바이러스에게는 마스크가 없다. 어서 가자 바이러스보다 먼저. 그러니 내일보다 먼저 가자. 우리들의 희망을 형제이게 하자. 설령 그것이 내일이라 해도 현재로 저들을 물리치자. 바이러스에게는 마스크가 없다. 어서 가자 바이러스보다 먼저.